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상관 모두의 평생학습 대표 전하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기조 강연 해주신 신민선 교수님께서도 삶과 평생학습을 이야기하셨고, 우리 곽진영 전문위원님께서도 삶과 학습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저희 공동체 이름이 삶과 알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맥락이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발음이 좀 어려워요. 알미란 발음이. 처음에 삶과 암 연구소라고 지었더니 무슨 암을 연구하고 있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삶과 알 혹은 이제 삶과 평생학습은 결국 함께 가고 있고 그 자체이고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달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트너십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지자체에서 이제 평생학습 도시에서는 주로 네트워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이 파트너십이라는 말은 그렇게 잘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보고서를 보든지 간에 뭐 성과 자료집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대부분 네트워크라는 표현이 나오지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페이퍼가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찾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파트너십이란 말은 우리가 또 만나서 일상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 자료는 지극히 일부의 사례이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상당히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의 이야기 들었을 때 그 말 참 일리 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물론 제가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억양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일리 있다라는 게 뭘까를 보면 하나의 논리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반대로 그 하나의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논리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 논리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일리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긍정의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리 있는 주장이 어쩌면은 또 다른 어떤 논리를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가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파트너십이 뭘까를 보면은요. 네트워크라면은 우리가 뭐 쉽게 직역을 하면은 이 그물망이죠. 그래서 평생학습에서 네트워크를 한다라는 것은 다양한 기관, 주체들과의 어떻게 이 점으로 있는 이 주체들, 기관들을 선으로 연결하고 면을 만들 것인가, 즉 망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근데 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앞서 우리 기조 강연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같죠. 그러면 그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한데 그걸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쓰는 용어들이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망을 구축할 때도 네트워킹이라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그 망이 공고해지게 만드는 것도 네트워킹이라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파트너십은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제가 봤을 때 파트너십은 이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사람과 기관과 기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네트워크망 안에서 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행위들이 파트너십으로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사례는 상당히 피상적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들의 네트워크망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걸 자료로 만든다라는 게 쉽지 않아서 이제 다양한 이제 공식 보고서들을 좀 보면서 페이퍼 정리를 했지만 그럼 파트너십은 결국 그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실질적인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사례가 광명시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걸 잘 뜯어보면은요, 파트너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너와 나 우리 관계 맺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럼 십은 뭐냐? 이건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배 맞죠? 예, 맞잖아요. 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너와 나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한 배를 탔습니다. 그 배를 타고 배를 움직여서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누군가는 선장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돈을 잘 버는 도선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엔지니어가 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역할들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망 안에서 파트너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양한 역할들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
근데 그 역할들이 수직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큰 배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 망망대해를 떠다니고 있는데 일만 하실까요? 도선사가 하루 종일 도선사로서 일만 할까요? 선장이 선장으로서 일만 할까요? 그 많은 시간을 뭐 하고 보낼까요? 그 안에서 배 안에서 딴 데 갈 데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지낼까? 보면은 딱 이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뒷담화를 하고 있을 것 같다. 예, 그렇죠. 우리 선장님이 너무 일을 많이 시켜. 엔지니어가 자기 일을 잘 안 해. 이렇게 그 많은 시간들을 3, 4, 5 모여 앉아서 뒷담화를 나누고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뒷담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고 그 유명한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뒷담화 이론이라고 사피엔스에 나오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파트너십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 뒷담화를 비롯한 수다의 시간들이 있느냐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위로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수다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들을 오롯이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가, 여기에 저는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는 우리 지역 내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정말 수다를 잘 나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수다를 나눈다라는 건 나를 의식하지 않고 너를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뒤탈이 없을 정도의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면 파트너십은 절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의 결론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이제 실천가에도 보니까 이런 이론적인 것들은 참고 자료 넣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협력 요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도 파트너십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할 때 이제 이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나갔을 때에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요소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 제안한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실제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네트워크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제가 그 평상수 도시는 이제 3년마다 재정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재정 평가에서 우수 도시로 지정된 도시들의 신청서들을 우리 국가평생교육진흥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합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좀 봤는데요. 강남구에서의 네트워크 사례가 종합 패키지처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는 제가 현장을 안 갔기 때문에 모르지만 보고서상에는 네트워크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정리해놓은 것들 보면은 우리 동네 학습관을 지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평생교육 기관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고,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협업, 정보 교류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사업도 하고 있고요. 유관기관과 협조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고, 벤치마킹도 가고 있고, 외부 기관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가는데도 기관 관계들과 같이 가고, 그래서 아마 평상시 도시에서 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의 거의 전부가 여기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네트워크 사업이 있는데 이 다 공식적인 사업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그러면 만나는 기관의 관계자들은 앞서 이야기한 뒷담화를 하고 수다를 나눌 시간이 있을까를 봤을 때는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조금 특별한 사례, 독특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부산의 연제구 같은 경우는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 MOU 체결을 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 연제구가 특성화 사업을 만들 때는 그 관련된 기관과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은 다음에 그 사업을 같이 파트너십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런 특징들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생 네트워크라고 해서 아예 이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강남구에서 조금 이렇게 빠져 있던 부분들이 정책 연구를 함께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네트워크 사업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함께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만들고 있다는 지점에서 이 의정부 사례도 저한테는 되게 괜찮은 사례처럼 느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꼈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네트워크는 잘 되고 있으나 이게 파트너십까지 가는데 어떤 고민의 지점들이 있는지를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 평상시 도시 평상시 네트워크를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모형, 운영 모델,
운영 시스템을 이렇게 그려본 것에서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말 다양한 기관들이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다라는 점에서 시스템적으로 잘 갖췄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충주시 같은 경우도 좀 독특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이 네트워크의 주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지자체에서 우리 이제 그 충주시청에서 사업을 만들어낼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루트들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평상시 기관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들을 그려냈다라는 것은 시민들이 네트워크 사업의 주체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네트워크 사업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쭉 봤을 때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유형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들의 어떤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지정과 지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간을 지정하는 사업. 지금 읍면동 평산센터도 어떻게 보면 공간을 지정하는 사업이죠. 이런 이제 공간을 지정하고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지원 사업이 이렇게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역량 강화 교육, 그 다음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다양한 지원 사업 여기에는 이제 또 이제 그 보조금 지원 사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정과 지원의 경우는 기관과의 어떤 대등한 관계보다는 지원은 그 어떻게 보면 윗단에서 이렇게 아래로 지원하는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수평적으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건 연계와 협력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계라고 하는 건 공식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는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의 연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은 사실은 이 협력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협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평상시 도시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협력의 구조가 있느냐라는 부분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을 해서 해나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협력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파트너십은 여기에서 상당히 크게 증폭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협력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파트너십의 고민은 총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관들이 상호 대표성을 띠고 있는가. 한쪽에서 주도해 나가는 사업이고 한쪽에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대표성을 띠고 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파트너십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호혜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광명시 평생학습원이 지원을 하되 그 지원의 성과가 광명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고 그 시민들의 삶에 나아진 것이 광명시 평생학습의 새로운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순환 구조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지만 서로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도시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기관 모두가 다 이익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광명 시민의 이익으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 즉 공공성을 띠는 이익까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고민해봐야지만 이 파트너십에 대해서 더 많은 진전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상호 책임을 바탕으로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단순히 예산의 움직임으로서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광명시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민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고민하는 우리들의 어떤 신뢰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실천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협력적 파트너십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것 외에도 더 다양한 우리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성들을 좀 고민해 봤는데요. 이건 제가 근 이제 20년 전에 제가 해운대구
평생교육사로 근무를 할 때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해운대 무지개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이 리프넷과 스탬프스의 네트워크 7대 가치라고 하는 이 7개 가치에 맞춰서 네트워크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 자료는 거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 네트워크 단계에서 왜 1단계의 치료라는 단계가 들어갔을까에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0에서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어쩌면 되게 불편한 만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 도시에서 평생교육에서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을 만나자고 했을 때 왜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고요. 제가 현장에서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만남을 이야기했을 때 주민자치 담당자분들이 우리는 평생학습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우리를 부르느냐. 이게 어떤 의미냐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가 신뢰를 해서 제로 베이스까지 끌어올리는 네트워크의 첫 단계가 저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 7대 가치의 첫 번째 치료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요, 바로 여기에 참여한 기관 실무자들이 모두가 네트워커가 돼가지고 지역에 또 다른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냈고 공동의 사업을 창출하고 그것을 사업화시켰다라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여기 모이신 분들이 만들어내고 그걸 특화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제가 경험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부산에 있는 평생학습 도시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컨설팅의 이제 이 부산의 수영구의 주제가 읍면동 평생학센터하고 맞닿아 있는 민간 시설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2년 전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곳은 동평생학센터라고 명칭을 공식화시켰고, 민간시설은 창조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권에서는 우리동네 학습공간하고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창조 놀이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이와 유사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의 임정민 평생교육사님께 조언을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좀 받았는데요. 그분이 저희 수영구에 자문 컨설팅을 해줬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제 임정민 평생교육사님이 본인이 부천시에서 그리고 시흥시에서 평생교육사로 계시면서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 고민했던 것, 그 고민의 결론이 이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해줬는데요. 첫 번째, 공간에도 이익이 될 수 있게 하기. 이 말은 결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다 이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주 부담 없이 소통하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수다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만남들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공간주들을 연결하기. 이건 네트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일대 다수의 네트워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지자체가 빠져도 그 기관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걸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4번이 저한테도 되게 와닿았던 이야기인데요. 경쟁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자. 즉 기관들이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별로 건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이 뾰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화 사업들을 만들어가면서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도 만들어가고, 그러나 그것이 경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걸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조율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4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말에는 되게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이 어느 지점에서 우리 고민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부산에 있는 이 부산 진구에 이제 컨설팅을 했을 때 비슷한 컨설팅이었어요. 부산 진구는 그 지역의 특성상
공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지역 안에 공방이 16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 마을 공방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방을 지금 부산진구는 동평상센터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방 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지금 적혀 있는 건 제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방주들이 단순히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왜 평생학습 마을 공방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습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모임을 열고 그다음에 포럼도 열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우리 공방이 단순히 나는 상업적 시설로 만들었지만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그럼 행정의 입장에서는 지원은 하되 우호적 무관심을 좀 가져라. 이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이든 무엇이든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하니까 자꾸 뭔가를 달라고 해요. 오늘처럼 이렇게 뭐 이런 데 나와달라고 약간의 그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원하고 살짝 등 돌리고 관심 없는 척 좀 해주면은 알아서들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지금 공방주들이 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은 하되 살짝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방주들이 답답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되 온정적 개입을 하다. 이 말은 어쨌든 이 네트워크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조금 천천히 오더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개입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공방주분들이 기획서를 쓰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평생교육사님이 다 해주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의 온정적 개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방주들이 모여서 지금 매월 한 차례씩 회의를 열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부산진구가 우리한테 지원을 너무 잘 안 해. 그래서 우리는 부산진구에 머물지 말고 부산광역시로 나가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진 거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서로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되고 파트너십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는 공방들 간의 이런 투어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많이 강조했던 건데요. 그렇게 지원받아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많이 하셨으면 해야 되는 것도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만드는 활동까지도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사회의 이 평상학습 공방의 존재 가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광명시에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 광명 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논의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사례 중심으로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사례 중심으로 가져왔는데요. 이 끝이네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요.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셨던 유홍준 선생님께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추사체를 보고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추사체는 되게 이렇게 흘갈기어 쓴 것처럼 못 쓴 글씨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추사체를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법도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에 얽매이지 않았다. 우리 기조 강연에 심민선 교수님께서 시스템과 이제 실천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네트워크이든 파트너십이든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면은 이게 좌충우돌 중구난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시스템에 얽매여 버리면은 자율적인 실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시스템을 이해하되 최대한 우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마음껏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